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진행 김효미입니다. 네, 오늘 저희 세 번째 방송인데요. 주식 훈민정음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민 박사 민경무 대표와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종목들과 시장 보는 법까지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이겠죠. 수익으로 가는 투자 기법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훈민정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비가 내렸잖아요.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좀 오는 길 불편하시진 않으셨고요? 네, 아직은 서울에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좀 남부지방에 지금 영향권에 들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도 없고 운전하기 오늘 편했을 것 같은데 어제 무료 공개 방송 또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어제도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 11시부터 또 1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첫 번째 방송보다 어제 거의 한 2배 가까운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오늘도 이 방송 끝나면 11시 곧바로 제가 달려가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월요일 날에 언급해 주신 인디F 가지고 어떤 분이 또 시청자분이 수익을 내셨다고 되게 좋아하셨던 글도 있었어요. 네,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월요일 날 제가 내일장 공략주로 드렸던 인디F 어제 이제 대북 관련해서 북미 실무회담이 10월 4일 날 확정이 되면서 오늘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 채팅방 많은 지금 좋은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장 마감 시황과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양장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날씨처럼 좀 우울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1.95% 내린 2031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제조업 지표죠. PMI가 시장에서는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외국인 선물 대량 매도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해 오늘 우리 시장에도 타격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철강 금속이 2.7%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보험이 2.57%, 전기전자가 2.5% 순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전체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1.2% 하락하며 624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업종별로는 방송 서비스가 3.64%, 통신 방송 서비스가 3.14%, 제약이 2.2% 약세였고요. 역시 대부분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K인데요. SK가 7,18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주가 안정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제 SK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부터 또 내년 1월 1일까지 7,18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352만 주로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 발표로 10% 강세를 이미 보였고요.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이어졌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 오늘장 1.34% 상승한 22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KT입니다. 네, KT 5G 수익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죠.
유진투자증권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선 KT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컨센서스 하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낙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 지출 확대가 예상이 되는 데다가 또 매년 3분기마다 이 방송 발전기금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내년에 이 투자비 지출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년 이익 성장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KT는 오늘장 1.28% 하락하면서 27,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파라다이스입니다. 네, 9월 잠정 실적을 공시한 파라다이스가 오늘 약세로 장 마쳤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좋지 않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드랍액이 지난달 대비 15.1% 감소한 5,29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또 수익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다가 또 파라다이스의 경우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인천 영종도에 PCT가 있죠.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투자 회수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이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2020년에 올해보다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라다이스 오늘장 0.54% 하락하며 18,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신라젠입니다. 네, 신라젠 어제 이 팩사백 선행요법 임상 1상 결과 발표 소식이 있었죠. 그러면서 신라젠이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다시 급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라젠 지난달 30일이죠.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팩사백 선행요법으로 이 임상 1상을 진행한 결과 간전이성 대장암 환자에서 종양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발표가 또 계속 이어지는 만큼 또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오늘장 9.76% 급락하며 9,5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입니다. 헬릭스미스인데요. 헬릭스미스, 폐기의 헬릭스미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당뇨병성 족부궤양 임상 3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반등을 했었죠. 헬릭스미스 어제 홈페이지에 현재 임상 3상은 진행 중이고 중간 분석을 위해서 일단 환자 모집은 중단했지만 12월에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고 지금 추적 관찰 기간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1.52% 하락한 74,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특징주와 또 마감 시황 간단히 짚어봤고요. 네, 이어서 우리 오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노란색 메신저에 검색창 상단에요. 주식 훈민정음 입력하시고요. 네,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입력하신 후 오픈 채팅 탭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 많은 정보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시고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또 오늘 민 박사님과 함께 또 마감 시황과 내일장 전략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 박사님 전화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오늘 굉장히 우울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비 오고 나면 맑을 날 있겠죠. 시장이 네. 시장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런데요. 천재지변은 방법이 없습니다. 비 분명히 그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분명히 좋아집니다. 크게 염려할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을 해봐야겠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 오늘이 3일째가 되네요. 3일 전부터는 이번 주는 관망을 하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인 즉슨 지수 대비 종목 수익률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이다. 근데 지금 포지션은 쉽게 해서 방향성을 잡고 쭉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가는 것도 아닌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를 일단 보면 강남땀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면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여기는 시가총액 큰 종목을 팔아서 지수가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상 보기가 안 좋을 뿐이지 종목별로는 무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하반기가 될수록 내년이 될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락을 했다고 크게 염려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가도 내려가도 야 수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남북 경협주가 좋았고요. 특히나 걱정을 했던 바이오 부분에서 헬릭스비스 하락했고요. 신라젠 더 하락했고요. HAB는 선방 중이나 향후 HAB가 오르기 위해서는 HAB는 신뢰 회복이 제일 큰 관건이죠. 하락을 했다. 삼상이 내용이 좋다. 임상 결과가 좋다. 유력하다 해서 하락하기 전 주가를 회복한 거고 그 이상을 넘기 위해선 정말 삼상을 통과하고 상업성이 있구나 라는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HLB도 상승이 제한적이다. 단타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 두 종목이 오늘 어떻게 어제 상한가도 치고 어제 올랐는데 어떻게 조정이 나오지? 이건 시장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오가 올라주면 팔기 바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에서 찾지는 말자. 이젠 시가총액 종목들이 뒤로 밀려나고 IT 종목군들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IT 같이 동반하면 코스닥도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일도 오늘 봐야 되는 건 남북 경협과 돼지열병 테마,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를 반복을 드렸는데 주도주인 첼시스가 반등을 했고요. 복병처럼 나타났지만 신라 SG가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마니커 FNG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도전을 하고요. 자, 시장에서 볼 때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테마라고 인식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수익률을 내주는구나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종목을 압축하고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장을 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많이 빠졌지만 종목 장세로 보고 또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내일은 쉬는 날이죠. 금요일 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요일 시장이 그렇게 좋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시장을 보는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지수는 제한적이다. 상승 또한 하락 또한 그렇다고 시장이 더 빠진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럼 시장이 답보 상태, 약세장 성격에서는 종목 장세니까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제한적이고 종목만 보자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과 내일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민경무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시황과 또 금요일 전략까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특징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오늘 키워드 스탁 시간인데요. 네, 키워드 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일을 키워드로 선정해서 저희가 업종과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여러 업종들, 종목들 움직임 보였습니다. 거의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키워드 3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업종은 자동차 업종, 종목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진산업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분기 실적 시즌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네.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식은 꿈과 미래를 먹고 사는 시장이죠. 이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상장된 기업들은 매 분기마다 분기보고서 그리고 반기마다 반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말 이후에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자, 효미 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자, 만약에 효미 씨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종목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회사가 좀 튼튼해야 되니까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성장성도 좋은 투자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는데요. 우리 개인 우리 투자자들이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된다면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내 지분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즉, 기업이 실적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 즉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주식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수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안정성을 기반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게 대부분이 다 투기로 변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찔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식의 기본은 실적이고요.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투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매년 4번의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실적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과연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크게 의미가 2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총액의 20%가 넘는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에 우선주까지 더한다 그러면 22%의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 시장, 즉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1%, 2% 움직였을 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는 좀 반등에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가 어제 미국의 지표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클입니다. 이제 모든 업종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침체기를 겪었다가 회복기, 그리고 성숙기를 거쳐서 화랑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춤해지는 이제 침체기에 다시 들어가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고요. 전체 수출하는 규모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2위, 3위가 자동차, 철강 볼 수가 있겠는데 2, 3위 자동차, 철강을 합쳐도 반도체에 못 미칠 정도로 반도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약세의 흐름들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매년 감소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디램 같은 경우에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절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만큼 반도체 업황이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7월 달이었습니다. 2019년 7월 달 반도체 수출 가격이 수출 물량이 제일 낮은 저점을 찍고 8월 그리고 오늘 발표된 9월에 반도체 수출 물량이 더 지난달보다 증가가 됐다. 즉 7월에 바닥을 찍고 8월에 증가, 9월에 증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만이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금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인 만큼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이번 삼성전자를 통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걸 확인된다면 그러면 아마 반도체 업황도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실적 전반으로 좀 유의미한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을 선정해야 내 수익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업종으로는 자동차 업종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실컷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왜 생뚱맞게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차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지난해 12월 출시된 이후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신청을 구매를 한다 그래도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금 대기자들이 지금 주문을 해 놓은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계속해서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제가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저기에 지금 펜 하나가 있습니다. 이 펜 하나를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이 제품에 원가가 있을 거고 판관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가격 권장 소매가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 이 펜을 2,000원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회사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미국에 갖다 팔았을 때 당시 1달러에 1,000원이다 했으면 몇 달러를 주면 살 수 있겠죠? 바로 2달러만 주면 2,000원의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러화가 갑자기 비싸지면서 1달러에 2,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이 펜 하나를 1달러에 미국 사람들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1,050원대 바닥을 찍었던 환율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200원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수출 주도형 국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통해서 이러한 환차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차 효과 그리고 이러한 환율에 대한 효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동차 관련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요. 자동차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환차익으로 수출 경쟁력에 유리하고 또 신차 효과를 보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업종으로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진산업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현대차부터 보죠. 네, 현대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세이드라는 신차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도 풀 체인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하나의 신차가 나옵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이죠. 제네시스에서 최초로 SUV 차량 V80을 지금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제 첫 번째 제네시스의 SUV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량이 점점 더 커지고 팰리세이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대형 SUV에 속한 만큼 많은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수소차입니다. 수소차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죠. 그리고 일본입니다. 도요타, 혼다 이 두 개의 국가가 거의 수소차 관련된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샌드박스 규제를 해제하는 1호가 바로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에 설치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출퇴근하다가 보면은 국회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국회의사당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그 옆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중심에 수소 충전소가 생기면서 그만큼 안전성을 어느 정도는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만큼 향후 현대차의 흐름들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워낙 좋은데다가 또 수소차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현대차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선정해 주셨어요.
네, 현대모비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어쨌든 현대모비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신차 효과, 새로운 차가 나오면 새로운 부품들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당연히 얻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환율에 대한 효과도 마찬가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차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전기차 하나로 통일을 하는데요. 전기차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수소차, 이렇게 많은 친환경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친환경 차량들에 들어가는 자동차 플랫폼을 모듈화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현대모비스고요. 지금 최근에 뭐 도로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을 많이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럴수록 이 현대모비스의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차트가 완전 정배열로 들어갔고요. 조정을 받아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지받으면서 반등, 조정받았습니다만 21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9월 24일이었죠. 26만 3,500원을 찍으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앞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으로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환차의 효과도 있는 데다가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진산업 선정해 주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진산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이제 외형이죠. 뭐 펜다라든지 문이라든지 위에 이제 머리 쪽에, 그리고 이제 본넷, 그리고 후방 쪽에 이러한 차체를 보강하는 패널을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자,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90%가 현대 기아차향 매출일 만큼 워낙에 많이 쏠려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신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진산업이 지금 미국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올해 하반기 뭐 K5라든지 그리고 소나타,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함께 얻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아진산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메신저 연담에요. 검색창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 이태훈 혹은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검색하신 후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많은 정보들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시장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오후 11시에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진행을 할 겁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이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요, 중간에 주식 훈민정음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또 방송 끝나고 오후 11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종목과 업종들 확인을 해봤으니까 또 내일장도 중요하겠죠. 내일장 전략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관심주는 우선 아모텍입니다. 2003년에 코스닥 상장한 아모텍인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나요? 네, 처음으로 제가 내일장 공략 종목 아모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스윙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했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자, 과거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최근에 부품 사업이 조금 위축이 되면서 실적 역시 지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최근에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MLCC라고 하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뭐냐면, 자, 기판을 보시면요,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꼽아져 있고 그 이외의 장비들도 많이 꼽아져 있습니다. 자, 이 MLCC가 하는 역할이 전류를 모았다가 천천히 일정하게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품이 MLC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많은 전류가 들어왔을 때 반도체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판의 회로가 오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만큼 많이 들어간다. 휴대폰 하나에 거의 뭐 800개에서 1000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무려 2만 개에 달하는 MLCC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인잔 한 잔에 가득 따르면은 1억 원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 집적형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MLCC 관련해서 가장 크게 우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일본입니다. 전체 물량의 60%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우리나라의 삼성전기입니다. 전체 매출의 전체 비중이 한 2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MLCC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7월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향했죠.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을 다 국산화해라.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 60% 차지하고 있는 MLCC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로 선회할 경우에 우리나라 MLCC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고점 5만 원대를 찍었던 주가가 1년 내내 흘러내렸습니다. 올 초 1월 달부터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 바닥 찍고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대 장대 양봉이 나타났었죠. 자, 이 전에 직전 고점 자리가 이 자리 정도 본다고 하면 21,000원 정도 자리를 본다고 하면 어제 강하게 돌파를 했고,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약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자, 실적을 한번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꾸준히 순매수하는 모습, 기관들도 꾸준히 순매수하는 모습,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입니다. 수급이 양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매수가는 22,000원 정도, 오늘 종가에서 약 한 1.5% 밀린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24,500원, 전고점 저항을 2번 정도 받았던 자리입니다. 24,500원, 여기서 저항을 2번 정도 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아모텍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슈픽앤코리아입니다. 네, 슈픽앤코리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좀 친숙한 그러한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슈픽앤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이죠. 아마존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부분 부동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실적도 매년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5G 관련해서 갤럭시 S10이나 노트 10의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향후 5G용 스마트폰이 나오면은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서 핸드폰 케이스의 판매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거의 6개월 동안 흘러내리면서 8만 원대에서 49,850원, 5만 원까지 빠졌죠. 한 40%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제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박스권 흐름을 거의 한 달, 2달 정도 지금 보였던 부분들인데요. 이 2달 정도의 흐름 이후에 어제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역시 오늘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강한 2.5%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800억에서 2017년 2,200억, 그리고 지난해 2,600억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1,300억을 기록을 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매년 흑자를 기록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도 최근에 보시면 꾸준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천억대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6만 3천 주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기관들이 꾸준히 순매수하는 모습, 수급적인 측면,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현재 주가도 매력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5G 관련주로 슈피겐코리아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시각 10시 31분, 현재 14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장 개장한 지 지금 1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뉴욕 3대 지수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오늘 하락 출발을 했네요. 다우존스 지수 전장보다 0.55%, S&P 500 지수도 0.66%, 나스닥 지수도 역시 0.6%의 낙폭을 보이면서 오늘 파란불로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너무 급락세를 보인 데다가 오늘도 역시 파란불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오늘 장추위 지켜보셔야겠는데요. 그래도 10월에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는 만큼 계속해서 장추위 지켜보시고 미국장 대응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나르샤는 순 우리말로 날아오르다라는 뜻이 있죠.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함께 힘을 맞대어서요. 여러분의 시장 종목들 날아오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태훈의 투자 나르샤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는 스윙 매매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종가 매매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준비해온 강의 내용은 중장기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중장기 말 그대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러한 만큼 단기적인 파동보다 보다는 추세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제가 월요일 날도 그렇고 화요일 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또 교육을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이 부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제가 자,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 보시면은,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동평균선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맨 위에 있는 선이 장기 이평선, 최장기 이평선입니다. 120일 이평선. 그 아래에 있는 게 60일 이평선. 그 아래 20일, 10일, 5일선. 그 밑에 주가가 이렇게 위치가 돼 있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역배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는데요. 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동평균선이 우하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일 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때 정배열의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맨 아래
중장기, 장기, 그 다음에 위에 중기, 그리고 스윙, 단기, 이러한 이평선, 121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그리고 그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배열 흐름에서, 즉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할 때는 주가에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죠? 바로 지지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한번 탔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오늘 강의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동진 세미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동진 세미캠 지난해 1년 내내 조정을 받았죠. 자, 보시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서 저항을 받았죠? 121선에 맞자마자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반등했습니다만 역시 21선이라는 우하향하고 있는 이평선의 저항을 맞았고요. 또 빠진 이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또 6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차트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 걸림돌, 즉 저항 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고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나 이 종목 정말 좋은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차트의 모양이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넉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 종목이 오랜 기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보일 때까지요. 자, 보시면 지난해 11월 바닥을 찍고 11월, 12월, 1월 동안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한 8,000원 자리에서 8,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12월 말 1월 초에 잠시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시장의 영향이었는데요. 지난해 코스피 지수, 지난해 12월 말 1월 초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죠. 이 영향으로 역시 종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하락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 당시 하락했었던 부분들은 제외하고 본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은 횡보를 했었던 모습이다. 자, 이렇게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다 보면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5일선도 여기 있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11선도 여기 숨어 있습니다. 21선 여기 있고요. 61선 여기 있고 121선 여기 있습니다. 즉, 요 짧은 밴드 안에 모든 이평선이 모여 있다. 즉,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게 치고 올라가도 또 위에 이평선이 있고 힘들게 치고 올라가도 또 위에 이평선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돌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나니 이러한 장대 힘 한 번이 들어오면서 자동적으로 모든 이평선을 상승 쪽으로 뚫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느냐?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한 이후에 모든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고점, 그 자리를 돌파를 했을 때가 바로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보시면 11월 달에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 다음 중순에도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그리고 12월 달에도 또 한번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3개월 연속 저항을 받은 자리가 8,950원 이 자리입니다. 9,000원 자리. 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되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을 모두 뚫었고 동시에 모두 이 전에 저항 라인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8,000원, 9,000원대에서 17,000원, 18,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121선에서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61선에서도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21선 잠깐 무너뜨렸습니다만 바로 회복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도 보시면 61선에서 두 차례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중장기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기, 이 시기를 찾으셔서 하락이 멈추고 횡보가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을 모두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고요. 이거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추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손 FNG입니다. 우리손 FNG.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올해 3월달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1선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항 맞고 빠졌죠. 그죠? 그리고 21선 쭉 타다 한번 무너졌죠. 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만 또 저항 맞고 또 안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다가 반등 시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61선에 맞아서 또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또 횡보를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정도 횡보를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점에 수렴을 하게 된다고요. 수렴을. 이 수렴을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한 반에 돌파할 수 있다. 그죠?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지속적으로 전고점을 형성했었던 이 자리 1750원 자리 되겠죠. 그죠? 11월 달에도 저항, 12월 달에도 저항, 1월 달에도 저항, 2월 달에도 저항받았던 이 자리를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하니까 그 이후에 주가는 이러한 강한 모습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써니전자도 한번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그죠?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이 정확히 여기서 수렴을 하죠. 수렴을 하고 전고점이 어디예요? 이 자리 2,500원. 이 자리를 돌파를 하니까 그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온 종목 지금 한 7, 8개 가지고 왔는데요. STI. 네,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점에 수렴한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본격적으로 파동이 나오더라. 파동이 나올 때는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더라.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최소 50%에서 그 이상, 100% 그 이상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중장기 투자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장기간 하락 이후에 바닥을 다졌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을 하는지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었을 때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매일 방송이 끝나면 바로 11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제도 저녁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 유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TV 방송보다는 좀 더 유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키워드로 가지고 왔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보여드렸던 부분들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재무제표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자본금, 자본총액 이러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개방송에서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꿀팁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개천절이니까 내일은 방송이 없죠. 네,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원래 개천절은 이제 만이산에 있는 첨성대에 올라가서 하늘에다 제를 지내야 되겠죠.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하늘에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안타깝네요. 네,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늘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자를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 1시간도 훌쩍 지났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